사신리그 우승자의 투자 비결 직접 들어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어떤 트레이더가 오늘은 나와 있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8개 배틀스타 배지 보유자, 사신리그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진서 트레이더와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가 많은 치열한 승부 속에서도요,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비결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자, 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의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빨리 시작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해외 선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은 목차가 해외 선물을 잘하면 주식은 더 쉽다라고 하고, 그리고 시황고를 각자 작성하고 진입에 대한 2가지 이유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각국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 인물에 대해 시나리오와 국채 관계를 모색하자. 4번째, 가상화폐를 잘하면 통화 관련 안전자산도 매매를 잘할 수 있다. 5번째, 역사는 반복된다. 다만 패턴이 약간 다를 뿐. 6번째, 해외 선물은 도박이 아닌 확률 게임이다. 7번째, 해외 선물도 해지 개념이 있다. 8번째, 달러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에 대해서 오늘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해외 선물을 잘하면 주식은 잘할 수 있다는 게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네, 우선 목차를 우선 할게요. 그리고 시황글에 대해서 작성해보고 2가지를 항상 생각하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제가 시황글을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그 전에 2017년 9월 3일 이렇게 쓴 게 있는데, 저는 항상 시황글은 큰 틀로는 상반기, 그 다음에 하반기, 그 다음에 분기별로 3월, 9월 그렇게 쓰는데, 요번엔 최근 글은 9월 달 걸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 형식으로 갔는지, 제가 틀린 부분은 틀리고, 그러니까 항상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메이저리그도 놀란 라이언이나 노저 클레멘스, 베리 본주, 투수일기 타자일기를 쓰고, 일본 프로야구도 장훈 선생님, 우리나라의 선동열, 그런 훌륭하신 분들도 계속 투수일기나 타자일기를 쓰는데, 저도 이거 투자에 대한 것도 항상 일기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최근 글은 9월달인데, 저는 이렇게 우선은 큰 틀로 이렇게 해서 계속 제가 접근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9월 3일 한 거, 구리 파업에 대한 영향력이랑, 달러, 90달러 이타시, 이거는 90달러 이타시는 유로는 이게 잘못 쓴 건데 매수 승부인데, 파운드는 지속적인 매수 홀딩 관점으로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브렉시트까지 계속, 저는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간다고 해가지고 계속 추가 매수하고 휩소시 이렇게 계속 파운드에서도 좋게 보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및 농산물 대응에 대해서도 그런 큰 틀로 계속 생각을 하자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태풍에 대한 영향력이 있을 거기 때문에 5일은 매수뷰라든지, 그때 가장 큰 태풍이 왔었죠. 중남부 카리브해 연안, 이런 형식으로 계속 보자는 거고, 비철금속이나 이런 것도 니켈 구리도 연중 최고가 경신을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계속 쓴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투자이기를 이렇게 해서 보고, 이런 부분으로 계속 해야지 주식도 잘할 수 있다고 보고, 국도 이렇게 보면은 국내 주식 제가 2016년 말부터 이렇게 해외 증시랑 연관하면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상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은행주는 틀렸어요. 은행주는 틀렸는데, 그때 16년 말에 쓴 게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생명, 하나손해보험, 대한항공, 화장품 업체. 근데 이번 사드 때문에 화장품은
실패됐고 NC소프트, SK 이런 식으로 제가 추천을 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하면은 뭐 큰 수익 난 LG 디스플레이나 뭐 게임주 같은 거는 또 대박이 났지만 의외로 못 간 주식이 이거 반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은행주는 저는 좀 예대 마진이라든지 은퇴 노령 자금이 계속 꾸준하게 있을 거라고 보고 되게 안 좋게 봤는데 의외로 올랐어요. 예, 그런 부분을 제가 실패한 거고 사드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계속 저는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주식도 수익이 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각국에 있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 인물에 대한 그 시나리오를 계속 생각해 보자는 건데 국제 관계를 계속 모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게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관계, 북핵 리스크 발생 시에 언행이라든지 세제 개편안, 이번에 또 세제 개편에 1조 5천억 달러를 하면서 그런 정책적인 행보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우리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왜 내년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FOMC 그때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는 달러가 그렇게 강세할 호재가 별로 없다는 게 제니 델런은 잘리고 제롬 파웰이 가면서 트럼프 정책이나 뮤니시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는 상태에서는 달러가 강세가 되기가 되게 힘들고 그리고 그 세제 1조 5천억 달러도 그런 것도 있고 미국 국채를 또 발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장기 국채를 그러면은 미국 기업들이 그 또 자금을 뭐 달러로 이렇게 들어온다?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는 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공장을 미국에 있는 기업이 그렇게 미국으로 많이는 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트럼프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달러 약세를 계속 저는 강조하는 부분이고 계속 이런 거로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영향력 인물 뭐 제니 델런 연준의장 FOMC 연설 시 엄청난 파급 효과죠. 비둘기 파로 갈 건지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인지 계속 우리가 유의 깊게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분은 이제 한시적이고 다만 변수는 이분이 다시 병풍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거를 개념을 한번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제니 델런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앞으로 차기하실 제롬 파웰 연준의장 이분도 계속 보시한 거예요. 이분은 변호사 출신이고 후임으로 지명한 인물이고 앨런에 대한 공화당 버전으로 계속 보고 점점 나아지고 있는 미국 경제 회복세를 이어나가겠다는 트럼프의 의도를 그대로 답습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정책적인 노선을 보고서 저는 달러를 달러에 대한 약세를 강하게 보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달러 인덱스는 90달러 이탈은 시간 문제라고 저는 보고 계속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향력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 요번에 뭐 대선 출마를 또 한다는 뉘앙스를 하신 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되게 스포츠도 되게 좋아하고 되게 호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우발적인 발언에 대해서 되게 좀 잘 보셔야 되는 정치가 중에 하나입니다. 트럼프 우호적인 사이가 있긴 있지만 뭐 쿠슈너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러시아는 항상 연태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몽고한테 한번 점령을 당하고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안 되는데 너무 러시아에 대한 그런 의심병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영향력 있는 드라기 ECB 총재죠. 유럽 중앙은행 3대 총재고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결정 여러 행보에 대한 주목인데 근데 지금 계속 보다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유럽은 이렇게 그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 단합이 되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어차피 독일에 대한 독일에 대한 입김 메르켈 총리 그런 부분에서 상관관계 이해도를 잘 보시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한 20살 연상이랑 결혼하신 에마뉴엘 프랑스 대통령 이분 연태까지 좀 프랑스 정부가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사생활이 드골 빼고는 그렇게 여자 관계가 썩
그렇게 좋은 관계가 연태까지 중세시대 때 이후부터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전통적인 자유시장 경제주의자며 주목, 프랑스를 변호할 것이며 유럽 방어를 할 것이며 유럽과 유럽인이 보다 강하도록 모든 것을 그런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독일 총리죠. 이분도 보시다시피 그 전에 그리스 경제 위기, 우크라이나 분쟁, 시리아 난민 사태에 대한 제기를 계속했지만 이분도 보면은 그 독일에 대한 여러 가지 유럽이란 그런 여러 가지 해결된 문제가 있는데 결국엔 유럽도 독일 주도하에 그 유로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유념을 하셔야 되는 인물 중입니다. 그리고 가장 또 복병 중에 하나죠.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러시아에 있는 미국인가 수호기를 격추시켰죠. 엄청난 배짱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러신 분들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있는 예전 영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많고 그리고 아랍 중동에 있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당히 유심히 보셔야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언제든지 그거에 따라서 원자재 오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군사 무기 그런 부분을 항상 유념하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 그랬죠. 그래서 미국이 요번에도 세계 경제 국제 정세상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러시아에 있는 남하 정책을 수용을 하고, 예? 시리아, 리비아 군사기지라든지, 예? IS, 이란, 이라크에 있는 영향력, 그건 미국이 그냥 걔네들이 왜 그냥 인정해 줬겠습니까? 무기를 더 팔아먹고 오일 가격을 상방을 유지한다는 취지입니다. 그건 계속 제가 얘기를 한 부분이고, 그리고 알사드, 사우디 국왕, 요번에 또 그런 문제가 있었죠. 아람코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남 대통령이죠. 리에토 멕시코 대통령. 예, 요즘 좀 트럼프의 압박 정책을 되게 지금 많이 좀 힘들어하는데 근데 상당히 멕시코 경제가 상당히 지금 부진합니다. 그건 그런 부분에서 원자재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멕시코에 있는 주력 원자재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베 총리.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 이런 아베노믹스에 있는 양적 완화, 엔화에 대한 그런 약세를 언제까지 트럼프가 인지할 것인지 수용을 할 것인지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문제입니다. 구로다, 일본 BOJ 총재, 이분들도 지금 아베와 트럼프에 있는 역학 관계를 잘 보시고 아직까지도 일본은 대동아 공영권을 포기를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 개혁주의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작년에 한번 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작년에 중국 증시를 되게 안 좋게 본 이유가 뭐냐면 시진핑이 있는 개혁 관시 문화가 되게 저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제가 틀린 부분이에요. 이게 이 시진핑이 너무 관시 문화를 척결하면서 되게 개방 정책을 잘했기 때문에 계속 상관관계로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미셸 우 브라질 대통령 굉장히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 정책이랑 재정난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칠레 경제 위기를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수출 구리의 관계, 구리가 75%를 차지하니까 수출 비중이 이런 칠레 관계를 잘 보시고 아르헨티나 외환 규제 폐지, 외화 유치 활성화 정책으로 시행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고 이따 2부에 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1부에서도 또 이렇게 사신리그 1위 자리 지키고 있는 박진서 트레이더와 함께 강의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